그 말은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를 고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입니다. 저번 영상이 컴퓨터 성능 편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컴퓨터의 안정성, 호환성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가장 먼저 알아볼 부품 내용은 뭐냐면 파워입니다. 첫 번째로 와트수와 두 번째에 급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와트수는 숫자보다는 보통 회사를 보고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치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최대 수치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보통 뻥파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제외하고도 AS 기준이라든지 그 회사의 업력 그런 걸로 인해서 와트수보다는 회사의 그 수치를 보고 많이들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급수입니다. 급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탠다드 버전이 있고요.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음이 뭐였더라? 플래티넘, 티타늄 등이 있습니다. 살짝 들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 같죠? 롤이랑 조금 비슷하게 그 급수가 나뉘는데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워에서 낼 수 있는 그 효율이라고 하죠. 그 효율 등급 자체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골드급에서 조금 낮은 수치를 가졌던 파워가 스탠다드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높은 수치의 파워와 나오는 와트수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상세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편에 심층 분석할 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메인보드입니다. 이거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부품인데요. 수치를 표현하기가 딱히 쉽지 않습니다. 칩셋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가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4대 메인보드 회사가 있죠. 에이서스, 에즈락, 기가바이트, MSI 이렇게 4개 회사가 있는데요. AMD 쪽 제일 낮은 칩셋은 A320이 있고요. 두 번째는 B450, B550, X570 메인보드가 급수를 나눌 수 있겠네요. 인텔 쪽 보겠습니다. H410, B460, H470, Z490 이거 역시 4개네요. 그 효율을 많이 뽑아내줄 수 있는 그런 수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칩셋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사이즈별로 메인보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능 수치 자체는 큰 보드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작은 보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이런 수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보드가 마이크로 ATX고요. 이쪽에 있는 보드가 ATX입니다. 자, 이렇게 보드 사이즈마다 호환되는 부품들이 조금씩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 점도 굉장히 염두에 볼만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부품입니다. 쿨러입니다. 컴퓨터에서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좀 약간 사이드이긴 합니다. 자, 쿨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에 장착되는 시스템 쿨러가 있고요. 그리고 CPU 온도를 잡아주는 이렇게 CPU 쿨러가 있습니다. CPU 쿨러는 다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공랭 쿨러와 수냉 쿨러가 있고요. 수냉 쿨러는 또 나눠집니다. 일체형 수냉과 지금 여기에는 표현할 수 없는 커스텀 수냉으로 나눠집니다.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장착이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성능은 수냉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품이 CPU 공랭 쿨러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체형 수냉인데요. 최근 들어서 CPU의 발열들이 올라가면서 일체형 수냉을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커스텀 수냉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려함과 안에 있는 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을 하셔서 장착을 하시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공인비도 작게는 30만 원부터 구성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드는 굉장한 고가 제품입니다. 굉장한 고가 제품은 뭐야, 간단하게 수냉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으니 거기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시스템 쿨러입니다. 시스템 쿨러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안에 장착되는 쿨러들을 시스템 쿨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요건 지금 120mm 짜리고 요건 140mm 짜리죠. 사이즈 잴 때는 여기 높이를 사이즈로 재고요. 통합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유심히 따져보면서 구매를 하시는 게, 따져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잘 없고요. 이쁜 걸 사시더라고요. 자,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품은 바로 케이스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소개팅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묻죠? 여자 이쁘나? 자, 케이스도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저번에 이쁜 거 찾으면 하수라 그랬잖아요. 디자인 많이 따지시면 따지실수록 컨닝이에요. 그 말은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즈별로 조금씩 나눠지는데, 아까 메인보드 설명했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작은 사이즈의 메인보드는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큰 사이즈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이쪽에는 탑재를 할 수 없습니다. 케이스의 첫 번째 능력, 바로 탑재 능력입니다. 장착이 되냐 안 되냐, 안에 어느 정도의 부품을 넣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사이즈의 부품을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케이스의 능력치가 달라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능력은 환풍 능력입니다. 쿨러를 몇 개나 장착할 수 있는지, 장착할 수 있는 쿨러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의 풍압이나 환풍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케이스의 성능이 좌지우지 되고요.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케이스는 거의 끝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숨은 기능이 또 있으니까 심층 분석 때 꼭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부품의 호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고고싱 채널은 댓글은 손수 달아드립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따봉 정도는 필수로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주셨다면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뿅.